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6월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주간이고요.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면서 또 사실은 되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에 수익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간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3,300을 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장은 아니다. 네. 까다롭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경제 지표들 또 월말 월초이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행스러운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내성이 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뭐 목요일 날 실업률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실적에 따라서 또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7월 달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예상 실적들 나오고 월 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누가 주도주가 될지를 좀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치주가 갔다가 최근 한 2주 동안은 이제 또 뭐 카카오를 필두로 한 네이버 성장주들이 갔다가요. 그렇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답이고요. 가장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대답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조금 미묘한 움직임이 저는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장주 가치주의 그 상황 영역을 보면 오히려 가치주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서부터 변동성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카카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카네오라고 부르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성어를 또 이렇게 벌써 투자자분들께서 만들어내셨는데, 네이버가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 좀 보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네오가 한꺼번에 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서로 간의 어떤 뭐 힘겨루기라고 그럴까요? 시총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전자 현재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도 양호하고요. 증권주들의 움직임 양호한데, 결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7월 달에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가치주들의 어떤 성적표들이 잘 나오는 그런 쪽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가치주 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근거는 실적이다. 실적이다. 예, 예, 2분기 그렇습니다. 실적을 사실은 까보게 되면 잘 나오는 쪽이 예. 뭐 그런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동차까지 네. 포함해서 조선 뭐 이런 것들이 해운 뭐 이런 걸 거예요. 다 네. 뭐 호실적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네. 7월 초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은 아직 이제 뭐 예상 실적이죠. 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증권사들의 시각이 점점 실적단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8만전자에서 머물러 있느냐 답답해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그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8만전자를 좀 나타내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순환매가 도는데 삼성전자마저 9만전자를 찍게 되면 벌써 지수는 3,400, 3,500까지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른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만약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못 올랐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 좀 내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뤄 짐작을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단에 대해서 10조에 달할 정도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1분기 때 9조 뭐 한 3천억 정도 나왔죠. 2분기 때 10조 대. 그리고 3분기 때는 무려 13조에서 15조까지 증권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성수기죠. 여기에 또 랜드 가격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코로나19 이전에 최고치를 찍었던 12조 5천억을 이번 3분기 때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로 향하는 그런 모멘텀이 새롭게 생기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중반대여서 국내 증권사들은 한 10조 후반대로 10조 한 7, 8천억까지 올라갔고요. 외국계에서는 11조 넘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데도 있고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 자체에서 사실은 수혜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금융주이고요. 예. 은행주들이 배당 제한이라는 족쇄를 좀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지금 은행주 투자 괜찮을까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 연말 2020년에도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제 은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죠.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배당을 축소시켜서 그 배당금이 이익 이경금으로 남음으로써 배당으로 유출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이번엔 택했는데 이게 이제 올 상반기면 끝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자유롭게 배당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20%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은행권들이 현재 지금 특히 은행권들이 수익원들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대 마진이 50%대까지 축소가 됐고 비은행권 수익, 그러니까 증권이라든지 보험단 이런 쪽들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지금 은행을 거래하시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셨죠. 그만큼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은행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무슨 은행 사거리 이렇게 명칭이 될 정도로 주요 목들을 차지했었는데 그러한 명칭이 있었던 자리의 은행들까지도 이제는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은행들이 비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대고 있고 이번에도 신입회원을 뽑는데 그 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니라 IT 인력을 대고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AI라든지 IT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결국 비용을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금융주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은행주 선호주는요? 저 네. 일단 대장주로서는 KB금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자 수익을 49%까지 낮춰놨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프리덴셜 생명이라든지 증권단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빠른 순환 매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전략 그렇죠. 마무리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따라가는 매매는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가서 수익 낸다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투자자분들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서셔야 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라면 오히려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그래서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켓 주민 주간 증시 전망과 전략 세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